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초보자 강의에요. 초보자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저희 왜 그 어릴 적에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부 해보려고 했는데 가장 이제 힘들었던 친구들이 매번 제일 앞에, 요즘도 이제 집합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 매번 공부하다가 끝나고, 또 영어 배우는 친구들은 맨날 비동사 배우다가 끝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사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행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목, 을목, 얘는 이제 나무고요. 그리고 병화, 정화, 얘는 불이었고요. 무토, 기토, 얘는 흙이었고, 경, 신, 금이었고요. 임, 개, 수 해가지고 이 5가지 오행, 그리고 각각 또 2개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총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셨거나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끼리도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해준다예요.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생해준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생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B는 그 부피가 더 커지겠죠. 반면에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해주면서 되려 기운이 빠지겠죠. 네, 이제 극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대단히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실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생해주는 거는 플러스의 개념이고요. 이제 극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를 극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쪼그라들겠죠.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하면서 A도 역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과 극의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생할 때는 생해주는 쪽이 힘이 빠지고 생을 받는 쪽이 힘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극할 때는 극하면서 나도 빠지고 얘도 빠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뭐를 생하고 뭐가 뭐를 극하는지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의 시작은 물이죠. 왜 물이 있어야, 아이고 술, 참 걸려버렸네요. 네, 저는 술을 물처럼 마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물입니다. 그럼 물은 뭐를 생해주냔 말이죠. 나무를 생해줍니다.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을 해보실 때, 뭐 임상이라 할 것도 없죠. 뭔가 이제 실험을 해보실 때 개수가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얘가 얘를 생해주니까 얘는 힘이 좀 커질 거고 얘는 조금 반대로 힘이 빠지겠죠. 네,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나무는 장작이 되어서 불을 또 키워줍니다. 그래서 목생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진 불은요, 타버려서 땅에 비료가 돼버립니다. 잿더미가 비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땅을 뚫지는 않겠죠. 땅 속에서 이제 광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바위, 광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위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 바위를 뚫고 다시 물이 나옵니다. 제가 요 관련 영상을 예전에도 이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암기가 정말 쉬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극하는 기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뭐를 꺼버릴까요? 수, 극, 화겠죠. 불을 꺼버리겠죠.
자, 화는 뭐를 약화시키겠습니까? 불에 달궈지면 약해지는 애들이 있겠죠. 화, 극, 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이, 금도 금 나름이겠죠. 만약에 큰 금이다, 그러면 되려 화가 극을 했을 때 재련이 되겠죠.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작은 금이다, 그러면 화가 극을 했을 때 부서지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금은 금입니다. 말 그대로 쇠붙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무를 벨 수가 있겠네요. 자, 나무가 뭐를 극하는지는 이게 딱 느낌이 안 오실 거세요. 근데 저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 많은 나무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바로 토양의 뿌리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토도 뭐를 극하는지 느낌이 빡 안 오실 텐데,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멈춥니다. 왜 멈췄겠습니까? 여기 땅이 있으니까 멈췄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 극, 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과 극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그 공식이죠. 그 공식을 지금 들으셨고, 실제로 이 수가 물이고 이 목이 나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시는 부분이, 그 에너지의 형태를 목화토금수에 비유를 한 거지 실제 나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뭐 목이 부족한 사주는 그래서 뭐 숲속을 자주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소리라는 거죠. 또 뭐 금이 부족한 사주는 뭐 쇠붙이를 몸에 항상 달고 다녀야 된다. 아니, 이게 그냥 그 에너지를 자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 그 사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생, 그리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극,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암기하라고 하는 게 원래 초반에 좀 많죠. 근데 사실 사주만큼 암기할 게 적은 학문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외죠? 이제 한 다음 시간쯤까지만 암기하시면은 그 다음은 뭐 암기하실 게 거의 없지 않으실까.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제 입장이니까, 이제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뻥치고 있네, 이제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제 또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천간을 제가 한번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해서 정리를 좀 할 걸 그랬죠. 네, 간목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였죠. 네, 무토, 기토, 그리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웠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생화, 그쵸?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화생토 또 생해주고 있고요. 토생금, 또생, 금생수, 또생, 뭐 무슨 이름 같네요. 네, 이렇게 계속 생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럼 개수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개수에서 간목으로 수생목, 또 생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 말씀은 제가 이제 초보자 강의하면서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 목화가 양이다, 그리고 금수가 음이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양과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양 하면 떠오르시는 이제 이미지가 있으실 거고,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니 무토와 기토는 뭐냐? 네, 제가 지금 이 스티커도 따로 붙여놓고 목화에다가 양이라고 그러고 금수에다가는 음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 친구들은 중성입니다. 네, 중성이다. 얘는 양, 얘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화가 양이에요. 화가 양이고요. 목화는 이 화를 더욱 키워주는 세력이 되겠죠. 이쪽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수가 음이에요.
그리고 경신은 이 음을 더욱 키워주는 세력이 되겠죠. 금이니까, 금생수니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중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기운이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씩 얘네들을 재련을 시켜줘야 돼요. 재련이 아니라 필터링을 대체할 만한 좋은 단어가 없네요. 필터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의 구간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와 기토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토 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중심입니다. 중심. 음과 양의 사이에서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자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셔도 여러분들 목 그러면 어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떠오르세요? 네, 봄이죠.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자, 병정화, 화면은 어떤 계절이겠습니까? 여름이죠. 자, 근데 무기토 하면 어떤 계절이세요? 그러면 이제 딱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세요. 왜냐면 실제로 어떤 계절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경신금이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죠.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죠. 가을입니다. 그리고 임계수는 물입니다. 이 사주에서 물은 겨울의 계절이에요. 자,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무기토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양에서 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대단히 창의적이고 재미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중간자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네. 떨어져라. 뭐야? 네. 중간자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일단 첫째, 너무 과격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보내주기에 앞서서 어떤 공정을 거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대단히 급박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극금인데 얘네가 피해보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얘는 큰 금이에요. 글자 생김새 자체가 좀 크게 생겼죠. 얘는 매울신 작은 금이에요. 첫 번째 순서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련이 된다 그랬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중간자가 없다. 그럼 이 화의 기운에서 그 안에서 이 경금이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이치니까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게 이게 정리하는 기운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과격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토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만약에 무기토의 존재가 없다면은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신금의 갑작스러운 생성과 함께 잘못 까딱하면 녹아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십성이라 그러죠. 뭐 편제는 뭐 부친이고 뭐 정관은 남편이고 막 이런 거 대단히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거부터 확실히 해놓으시면 그게 대단히 쉽게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주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너 이거 천간 10개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할애하면은 지지 12개 얘기하는 데는 시간 얼마나 많이 할애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 천간에 이 10개의 기운이 있죠. 이 10개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에요. 이 기운이 서로 막 맴돌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땅속으로 떨어진 게 지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주 아랫줄에 있는 12개의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을 확실히 해놓으시면은 사실은 지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 암기할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하고 바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거꾸로 얘네들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지지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시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조금 공들여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2개씩 있단 말이죠. 각 기운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한자가 표의 문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글자 생김새가 그 에너지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음성의 근거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표음 문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뜻의 근거에서 이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즉 생김새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면 되세요. 얘는 조금 커 보이고 얘는 좀 휘어 있고 작아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위에 뭐 이렇게 우람하게 생겼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작아 보이고 얘도 막 다리도 달려 있고 커 보이는데 얘는 날카로워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맞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이지만 또 이 안에서도 양과 음이 나뉩니다. 큰 놈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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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양은 기본적으로 좀 크죠. 크고 이렇게 확 막 이렇게 나오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음은 이렇게 수축되고 이렇게 가만히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무가 시작됐으니까 양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어서 정수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가 정수가 남게 되면은 이제 다시 양 가서 크게 불을 일으켰다가 다시 그 정수만 남게 되는 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정수만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리고 무토도 이렇게 크게 일으켰다가 다시 정수만 남고 크게 정수, 크게 정수. 여기서 이제 정수는 엑기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간을 보실 때 이제 목화는 크게 양, 금수는 이렇게도 분류를 하지만 양 중에서도 양, 양, 또 중에서도 양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 중에 양은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양은 엄밀히 따지면 화다. 그럼 양 중에 양은 얘겠네요. 병화. 그죠? 그럼 중에 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은 수라 그랬죠. 그럼 중에 음은 개수.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양이라는 거는 이제 활동성 그리고 막 펼치는 기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화일간 분들은 확 펼친다라는 겁니다. 양 중에 양이니까요. 자, 근데 개수일간이신 분들은 중에 음이죠. 그러면 수축 중에 수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펼치는 기운보다는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간 자체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일단은 그 생과 극, 뭐 목생화, 뭐 화생토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왜 이게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크게 보면은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또 음이지만 요 안에서도 또 양과 음이 나뉘더라.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뭐 양간이네, 음간이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얘네들 이름이 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양간. 얘는 뭐 음간.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도 좀 착실하게 복습하셔서 네, 어떤 소정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